우선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도 좀 자명한 물질인데 그 PHMG라는 게 어떤 물질이고 이게 정확히 인체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 물질인지 그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논란이 된 살균 성분이라고 그러죠. 살균 성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PHMG, PGH, 그다음에 MIT, CMIT. 지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했던 이 살균 성분들은 일반적으로 생활화학 용품이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범용 살균 성분들입니다. 근데 이 살균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인데 이 살균 성분들은 예외 없이 어떤 방법으로 인체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독성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가장 위험한 게 흡입. 호흡을 통해서 흡입을 하면은 폐는 면역 기능이 전혀 없는 조직이에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호흡이나 눈을 통해서 노출이 되면은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심각한 게 이제 섭취죠. 음식물을 통해서 먹는 경우. 그 살균 성분의 흡입 독성은 보통 잘 조사를 안 해요. 근데 급성 독성 물질의 독성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PHMG, PGH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했던 그 살균 성분들은 만성 독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굉장히 강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면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흡입의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흡입 독성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 자체가 아마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그 흡입 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살균 성분을 밀폐된 실내에다가 분무를 시키고 그 안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생활하도록 요구한 제품이었어요. 그럼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 피해 정도가.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체질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생리 기능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을 잘 먹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 술도 일군 발암 물질입니다.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발암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흔히 마시잖아요. 그리고 그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암에 걸리는 거죠. 네. 이게 만성 독성 물질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노출되는 걸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한테 독성이 나타나는 물질을 만성 독성 물질이라고 그러고요. PHMG 같은 이런 물질들을 흡입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그럼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쥐 실험을 해봤더니 쥐한테서도 그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를 2018년 겨울에 알게 된 거죠. 쥐 실험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MIT, CMIT에서는 네. 쥐를 통해서 폐섬유증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하는 게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SK가 자기네 문제받은 그것도 핵심도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껏 할 수 있는 게 쥐를 통한 실험인데 쥐하고 사람하고는 생리구조가 전혀 달라요. 쥐는 시궁창에서도 삽니다. 그러니까 호흡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튼튼해요. 시궁창이라는 데는 온갖 유해물질들이 가득 차 있는 데 아니에요. 네. 거기서도 쥐들은 멀쩡하게 살아요. 근데 사람은 시궁창 같은 대기 환경에서는 못 살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건 확인해 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기업에서 주장하는
인체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면피용입니다. 이런 물질의 인체 독성은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인체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요. 그러면 그 유해 가능한 유해성이 의심되는 성분을 사용한 사실을 가지고 이 물질이 사람한테도 독성을 나타내겠구나 하는 거를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쥐 실험을 가지고 쥐한테서 이 물질이 어떤 위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한테도 그럴 것이다. 라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억지입니다. 쥐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인체 독성을 확인하겠다는 주장은 아주 불성실한 얘기고요.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판정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주장이에요. 거기에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을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 위험하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이걸 썼던 사람들이 아프다. 이렇게 그렇죠. 과학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가장 그렇죠. 옳은 방법이다. 그렇죠. 확실한 예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성면 파동이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독성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이 금보다도 더 비싼 소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됐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일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성면 소재를 사용한 방에서 생활을 오래 해서 병에 걸렸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 성면의 발암성을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성면의 발암성을 인정하게 된 과정은 쥐 실험이 아니에요. 쥐한테다가 성면을 노출을 시켜가지고 암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재판부 포함해서 저 같은 일반인들 그냥 다들 을에 그래도 어쨌든 이게 위험한 물질이라면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게 입증이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버리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과학적 팩트는 뭔가 하면은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살균이라는 건 박테리아를 죽이는 능력이에요. 네. 사람도 박테리아와 같은 세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한테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 몸의 세포한테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이 면역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피부나 이 소화기관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면역 기능이 극도로 취약한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되도록 만드는 사용법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살인적인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였는데, 그러고 그 제품이 20년 가까이 사용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피해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라 라는 거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죠. 지금 CMIT, MIT 쓴 물질 기업들에 대해서는 2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2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부분 제대로 봐야 된다 하는 게 있으면 좀 어떤... 1심 재판부가 실수했던 게 그거예요. 사람을 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사람하고 쥐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생리적인 측면에서 또는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성 측면에서 사람하고 쥐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생물종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되고요. 인체 실험을 통해서 인체 독성을 확인하는 것은 윤리적인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인정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명백하게 임상적으로
의학적 그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험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노출 수준으로는 쥐한테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사람한테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 결론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인 겁니다. 그 경계가 어딘가를 열심히 확인해 봐야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그 무의미한 투자이고 노력일 뿐이에요. 그거를 지금 법원이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 핵심이네요.